등짝을 보자. 안녕하세요, 등짝 피규어의 라팔입니다. 저는 벽라망로 피규어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그동안 벽라망로 피규어를 꽤 많이 구매하기도 했고 리뷰도 종종 해왔는데요. 제가 벽라망로 피규어를 왜 좋아하는지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 일단 게임을 꽤 재밌게 했었고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느낌인데다가 가장 중요한 디자인이 제 취향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산 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정리해볼 겸 2025년에 출시 예정인 벽라망로 피규어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게 정리해보니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피규어들이 있어서 일단 이 영상에서는 2025년 5월까지 출시 예정인 피규어들만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출시 예정인 애니게임의 6분의 1 타카오입니다. OL 스타일의 복장이 마음에 들어서 이건 저도 구매한 제품인데요. 타카오 특유의 삐친 귀와 쿨한 표정이 마음에 들고요. 의자에 앉은 자세가 묘하게 새끼가 흘러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엘레강트의 시마카제, 짧은 휴식의 서머 아일랜드 DX판입니다. DX판이 소품이 다채롭기 때문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DX판을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소녀틱한 느낌이 싫어서, 그리고 제가 수영복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좀 큽니다. 알파맥스의 4분의 1 다이호 스틸 일러스트. 여기저기가 다 커서 꽤나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요. 꽤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는 바니거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 데다가 차려입은 것을 좋아하는 미학적 기준이 있어서 역시나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이펙스의 7분의 1 프린츠 루프레이트 드래곤의 용문 오르기입니다. 이 피규어는 특이한 것이 아크릴 케이스가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사실 7분의 1 피규어가 들어갈 아크릴 케이스라면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은데 피규어까지 186,000원이라는 거는 정말 놀라운 가격이네요. 알터의 6분의 1 세인트 루이스 럭셔리 핸들입니다. 알터가 만들어서 아무따 구매한 피규어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바체어에 앉은 자세보다는 원래 스킨처럼 차시트에 앉은 자세로 구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엘레강트에서도 7분의 1로 나오는데 자세가 다르고요. 교체 얼굴 파츠도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것도 역시나 구매해둔 상태입니다. 앨리스 글린트의 노시로 얼음은 적게 드릴까요? 메이드 카페의 여 종업원인 듯한 컨셉의 상당히 귀여운 피규어인데 뭔가 살짝 아쉽더군요. 그래서 패스했습니다. 다음은 2월 발매 예정인 구스마이라츠 상하이 랜도로이드 포미더블 중장입니다. 랜도로이드로도 벽라망로 피규어가 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모으는 건 역시나 무리라서 저는 애초에 구매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뿌링의 7분의 1 아야나미 다이나믹 킥과 다이키 공업의 6분의 1 센토 해변의 운디네. 개인적으로는 둘 다 이제는 그리 선호하지 않는 제조사라서 가볍게 패스했던 그런 제품들입니다. 미토스의 애기르 괴색경전 2월 발매 예정에 귀부인 느낌 나는 제품이고요. 이전에 발매한 다이호와 포미더블과 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이거 엄청 고민했었는데 결국 세트를 다 사는 건 무리라고 판단하여 패스했던 제품입니다. 다이도 다감한 비스크돌 네온맥스의 피규어이며 2월 발매 예정입니다. 조금은 특이한 컨셉인 것이 떠있는 손들이 다이도의 여기저기를 만지고 있는 약간 좀 그런 아무튼 그런 제품이네요. 구스마이라츠 상하이의 시나노 농월 시비아 피규어. 구미호 꼬리와 베이스의 볼륨감이 상당히 멋진 모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요즘 치파오에 대한 불호가 강해져서 역시나 패스했던 피규어입니다. 다음은 애니게임 인플레커블 수녀 느낌 나는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노출이 너무 자기적이라는 느낌이라 그다지 끌리지를 않더군요. 미메요이의 카시노 온천 플레저 타임. 이건 4분의 1이라 일단 클 거고요. 아니 진짜 커도 너무 큰 거 아니냐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패스했던 제품입니다. 2월 발매 예정의 라이프 사이즈 세인트 루이스 흉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링의 제품이라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즈는 진짜 잘 칠해야 하는데 말이죠. 이제 3월로 넘어갑니다. 미토스의 운젠 청해수유와 4월에 뉴저지 한여름의 레저타임. 둘 다 가격이 53,000원으로 8분의 1 스케일 저렴이 라인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수영복은 재미가 없어서 관심이 가지 않던 피규어였습니다. 프링의 줄리오 체사레 역시 수영복이니까 패스.
브레머튼 애니버서리 바니 4분의 1 피규어. 피규어가 큰데 딱 봐도 재미가 없어 보이는군요. 다이호 애니버서리 바니 4분의 1 피규어. 이것도 역시 재미가 없어 보여서 패스. 에이펙스의 딩한 백옥 유련. 만두를 빚는 재밌는 얘기를 담고 있는 궁금했던 피규어입니다만 일단 캐릭터의 파괴력이 약하고 이 피다가만 치파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패스했습니다. 소요쿠사의 퍼시어스. 이건 일단 부엉이가 귀여웠고요. 좀 멋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구매했고요. 일단 크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포화 상태가 된 제 방 때문에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어쨌든 멋있으니까 된 거겠죠. 이제 4월입니다. 에이펙스의 유니콘 천사의 간호시간. 8분의 1 스케일이고 가격도 56,000원으로 저렴이 라인입니다. 소녀틱해서 저는 패스입니다. 골든헤드의 엘베 놓쳐버린 하이라이트. 이 피규어는 서빙 중 쟁반을 쏟아버리는 재밌는 상황을 피규어로 만들어줬는데요. 교체용 얼굴 파츠도 들어있고 믿고 사는 골든헤드라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건 저도 구매했습니다. 알터의 채셔입니다. 피규어에서 발랄함이 너무 느껴져 구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알터의 제품이니까 퀄리티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파맥스의 인도미터블 나른한 메이드님. 예전에 애니게임에서도 메이드 인도미터블 제품이 나왔었는데 이건 좀 더 가만히 있어봐. 좀 더 모해하군요. 이제 5월로 넘어갑니다. 알터의 울리폰 후텐. 알터의 제품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 복장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서 패스했던 제품이네요. 옷 좀 입히자 좀. 에이펙스의 제너스 피팅러브. 옷을 갈아입는 중인 컨셉의 피규어네요. 조금 재미있어 보이지만 저보고 구매하라고 한다면 좀 뭔가 아쉬운 느낌. 구스마일아츠 상하이의 채셔 데이팅 서머. 채셔의 수영복 버전인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영복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랩스커트도 있어서 그나마 좀 끌리긴 하는군요. 애니게임의 에기르 상운을 오르는 금룡. 베이스의 구성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거의 안 입은 치파오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느낌이에요. 브릴리언트 저니의 벨파스트 메이드장과 쇼핑. 개인적으로 이런 피규어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잘 차려입은 가운데 적당한 노출, 가림의 미학이 잘 구현된 디자인이어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건 저도 구매해둔 상태입니다. 2025년 5월까지 출시 예정인 벽라망로 피규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절반 정도는 구매했을 것 같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골라서 구매했고요. 사실 무지성으로 지르던 때보다는 구매를 못해서 우울하기도 하지만 신중하게 고르다 보니 만족도가 클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가물에 콩나듯 배송 오는 피규어를 받을 때면 한계 효용은 오히려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건 이것대로 좋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제품도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구매한 피규어들이 오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차에서 스태츄까지, 건담에서 미소녀까지 온갖 재밌는 피규어는 다 소개하는 등짝 피규어.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